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공무원. 정작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많은 월급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조금 충족시켜주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뭔가 현실이 그런 공무원이 가져다주는 명예 하나만 가지고 일하는 거는 좀 많이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된 지 5년 안에 퇴사하는 공무원 수도 4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구두 보고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뭐 이런 하나의 일을 하는데 불필요한 걸로 보이는 그 형식적인 절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걸 많이 느꼈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나올 정도로 내가 윗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젊은 직원들이 뭐가 힘들어하지 않을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뭐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국가에 봉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왔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도덕적인 인센티브나 사명감에 호소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마이크를 앞에 두면 촬영 준비 완료. 대본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설명이 줄줄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원하는 그 제품들을 찾아낸 다음에 이 제품을 그저 올리기만 하면 된다.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법을 녹화하는 33살 이지영 씨. 타오바오에서 3년 전까지는 관세청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20대 중반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된 기쁨도 잠시, 공항과 항만, 수출 관련 업무로 경력을 쌓으면서도 급여를 받고 나면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월급이 너무 작았어요. 제가 제일 적게 받았을 때 170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월세만 해도 50만 원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사실 요즘에 저 방에서도 민원인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한 10개를 사온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저를 엄청 이제 깔보는 듯한 이런 말들을 처음 저도 직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에르메스를 너가 들어봤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뿐인데 내가 이렇게 막 자존감이 깎이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 그러던 차에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몇 달 뒤 근무지를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직원분들이 이제 몇 분이 본 거예요. 저거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근무지 발령이 났었습니다. 제가 어긴 거고 제 탓이다.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그 같은 것들은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세관 업무 시절 유니폼을 입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괜찮다. 이제 곧 가을이니. 그러니까 잠도 안 와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서 막 부스스 해가지고 사람들 이제 검사하고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옷을 입으니까 약간 뭔가 좀 울컥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랬구나 이런 생각 들고 저 요새 맨날 많이 컸다 진짜 이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많이 컸다.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에 다양한 물품도 판매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많이 찾고 있다라는 것만 진짜 간단하게 체크해도 정말 이게 완벽한 삶이고 좋은 삶이라고는 못하겠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근데 저한테 맞는 삶이라는 거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올해 초 광주 서구의 내부 게시판에 저연차 공무원이 쓴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국과장님 제발 그만 좀 해달라. 구시대적인 낡은 관행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점심 약속이 없는 국과장급 상사에게 밥을 사는 간부 모시는 날을 비판한 겁니다. 급여가 더 좋고 낮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사비를 모아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혼자 밥을 먹습니까? 라는 답변이었거든요. 저연차 공무원분들의 어떤 불편한 점은 생각지도 않고 본인 불편한 것만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있다면 당분간은 좀 변화하기 힘들겠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 한 달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공무원이 11.1%로 나타나 올해 낙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불합리한 공직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조금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들은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이 36년 만에 최대로 예고됐습니다. 고용 한파 속에 공무원 시험 열풍을 우려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되게 개인적인 시간도 많고 업무도 일정적으로 하니까 이제 고용 불안으로 인한 공무원 선호도는 우리 사회의 인력 구조의 선순환을 방해하고 또 이 민간 기업의 채용 구조에 정체적 현상을 일으킵니다. 언제부턴가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지방 공무원 9급 필기 시험 경쟁률은 최근 5년 내 최저인 8.8대 1을 기록했고 전체 퇴직 공무원 중 저연차 퇴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로 4년 새 6.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 역시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래 7년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수와 과다한 업무, 승진 적체, 가치관 문제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화체육관광부 5급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던 노한동 작가. 10년 만에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건 사표였습니다. 바쁜 척은 하지만 어떤 변화를 이끌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튀지 않게, 문제를 수면 위에 올리지 않게 할 때 더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능해진다.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더 이상은 이제 사람이 망가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0년간 몸소 겪은 공직사회 문제점을 책으로 펴낸 노 작가. 순환 보직 탓에 공직에서 전문성을 쌓는 건 쉽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저작권 분야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저는 저작권 분야에서 상당히 좀 커리어를 쌓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해 보이고 전문성도 쌓을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했으니까 너 대통령실 가라. 공직에 계속 머물면 승진은 할 수 있겠지만 발전 없는 자신의 미래가 불보듯 뻔했다는 겁니다. 과장 10년 정도 하고 국장 고위공무원 10년 정도 하고 아마 퇴직할 텐데 그럼 이거에 계속 반복이지 않겠느냐. 그러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5년차) 공무원 26살 조여정 주무관. 출근하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태블릿 PC를 꺼냅니다.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조 주무관은 시정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획은 물론 직접 유튜브 영상도 편집합니다. 촬영 편집도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폐기로 다 된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여기 발령 받고 인사 발령 받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료 편집 프로그램 이런 거 찾아가지고 제가 배워서 저는 편집하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해요. 약간 재밌다 이러면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을 신청했을 정도로 홍보에 진심입니다. 조 주무관은 이런 적극성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신문 한번 들었었어요. 민원인분한테. 뭐라고요? 약간 이렇게 업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우리는 업무를 하는 건데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아예 입이 그냥 빵원이에요, 빵원. 그러니까 전화 왔다. 전화 왔다. 편하게. 네, 수원시 정보기획관 조장입니다. 네네네. 네, 저희는 다 자체 제작하고 있어요. 시민의 전화. 아니요, 이거 밝혀도 되나 모르겠는데 혹시 홍보 담당관에서 저희 유튜브 잘 보고 있는데 혹시 용역 계약으로 해서 업체랑 찍는 거냐 물어보셔서 저희는 다 저희 핸드폰으로 편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곧바로 이어지는 아이디어 회의. 민원인 칭찬 15,287회 약간 이런 걸로 하면은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이라 유대감이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결정도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관리하셨다 보니까 뭐 젊은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너무 빨리 유행이 지나가서 그 시기 놓치면 너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이날도 회의가 끝나자 야외로 나간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촬영과 연출, 출연을 분담하고 됐어요. 복지 정책을 담은 짧은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원시는 전체 공무원 퇴직 중 저연차 퇴직의 비중이 지난해부터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체계에 의해서 보고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도 MZ세대 공무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골몰하고 있습니다. 특별 휴가와 복지 포인트 추가 제공, 선배 공무원들의 자문 등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빨리 퇴근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예요.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실패를 좀 용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하루를 일하던 뭐 일주일을 일하던 1년을 일하던 그 기간 동안 내가 뭔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청년 실무진 중심의 중역회의, 이른바 혁신 주니어 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후배님들도 많이 이탈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좀 이런 문제를 타파해야 되지 않을까. 자유로운 오픈 채팅방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모르는 업무를 질의하고 답변해주는 장을 마련하면 정부는 공공 업무의 개선을 위해 AI 기술을 공공 분야에 들여오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8번째를 공무원도 관행에 의존하던 루틴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국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일을 잘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전부 다 지금 LLM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챗GPT 비슷한 모델들을 쓰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만 오면 일이 불편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하게 돼 있고 AI를 어느 정도로 그 공직 그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빨리 내려져야 된다. 젊은 공무원들이 좀 유입되지 않으면 조직이 정체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행정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직 문화 개선에 더해 이직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 보수부터 내년엔 9년 만에 최대 폭인 3.5%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봉을 올리는 한편 직무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걸 높여서 많이 주면 상대적으로 정년이 됐을 때는 좀 적게 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9급 1호봉, 2호봉이 맞는 보수가 너무 낮은 거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 전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 공직에서 일하면서 총액을 건드리지 않고 전문성이 높은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 보수를 더 많이 받아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을 대면한 일이 많은 사회복지 담당 최영찬 주무관. 직업군인의 길을 택했다가 시민들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일반 공무원으로 방향을 튼 지 2년째입니다. 오늘은 생계가 어려워 긴급 지원을 했던 시민에게 식사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러 갑니다. 그거 하시면은 도시락 몇 끼 오거든요. 그래서 문고리에 걸어드릴 거예요. 예. 옛날에 동생같이 그냥 그래갖고 내가 그냥 동사무소 가면은 일부러 찾는 거야. 이제 뭐 요새는 진짜 공무원들도 착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착해. 제가 그냥 찍는 시간 할까요? 최 주무관은 정적인 행정 업무를 했던 신입 때보다 전공인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지금에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그만큼 보람이 큰 것 같아요. 네.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은 다 연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상담할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때마다 많이 보람을 느껴서 그것 때문에 버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